먹어도 돼? 거의 다 왔을 텐데. 뭐야? 안녕하세요. 빨리 좀 오세요. 촬영한다고 말을 해줬어야지. 이거 뿌리시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오세요. 어쩐 일이에요? 제가 이제 전문가분들 모셔서 얘기를 한 다음에 괜찮으면은 전문가들이라는 어떤 채널로 계속적으로 좀 가고 싶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변리사님. 하면 돈. 그쵸. 자, 간단하게 넌알콜과 알콜을 준비했는데 알콜이죠. 알콜이죠. 역시 좋습니다. 맛있는 걸로 호가드. 조심해야 돼. 이거 요즘 조심해. 그 삐 처리를 하지 않을까요? 짠. 오랜만입니다. 자신 있어요. 네. 저는 사실은 정경민 변리사님 잘 알지만 또 이거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올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정경민 변리사입니다. 저는 이제 IT 분야를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제품, 신기술 인증 같은 거 컨설팅이라든지 심사위원도 하고 재밌는 이력으로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답변을 많이 달다 보니 신이 되었어요. 네. 저희 도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위치는 가산동, 금천구 가산동에 있고요. 꼭 찾아오지 않으시더라도 인터넷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찾으시던가 아니면 도국제특허법률사무소 검색을 하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찾으세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만들려고 하는데 기획하고 물어보면서 뭐 상표권 얘기도 있고 이래요. 평소에 좀 바쁘시니까 맨날 이게 궁금한 거 막 달아서 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사실은 기회를 그런 것도 잡은 거죠. 유튜브하고 이 상표권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유튜브와 상표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상표권, 유튜브를 하려면은 상표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무조건. 그럼 궁금한 거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당장 저작권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작권이라는 거는 결국 남의 창작물을 가져다 쓸 때 얘기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전문가 TV가 됐든 전문가가 됐든 그게 상표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튜버들이 되게 착각을 하는 게 나는 뭐 조그만 유튜버고 나는 뭐 상표권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상표권이 필요 없을 수는 있는데 일단 남의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는 검색을 해봐야 되거든. 그쵸. 제가 이 전문가들이나 이런 거 좀 만들려고 찾을 때 보니까 비슷하게 있어, 사실. 있을 수 있지. 그럼 이제 사람들이 구분을 못 할 텐데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전문가라는 거를 유튜브에서 나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표를 등록을 해야 돼요. 준비하는 게 좋은 거지, 결국. 네, 아마 내가 갖고 있어야 남이 이거를 상표를 등록을 못 하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등록된 상표로 유튜브 채널도 몇 개 날려봤어요. 날려봤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고객이 유튜브를 하시기 전에 상표를 먼저 받았어요. 좀 준비를 잘 하시네. 네, 미리 하셨죠. 그리고 비슷한 채널이 있어가지고 유튜브 측에 그냥 지워달라. 10만이든 20만이든 바로 내려요. 그게 뭐가 있어요? 보내면은 걔네들도 뭔가 평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요즘은 AI가 그거를 판단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표는 진짜 바로 날라가요. 3일 정도 소명할 시간을 주고. 야,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 무조건 사실은 좀 얘기를 해야겠네, 이거는. 그럼. 무조건. 최근에 유튜브 관련한 상표 큰 이슈가 몇 개 있었죠. 뭐 팽수, 우리 보겸TV, 그리고 캐리언니. 그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유명 유튜버들이 자기 이제 채널 이름을 상표권으로 많이 출원하고 등록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유튜브 채널에 국한하지 않고 좀 폭을 넓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먹방 하는 분들은 뭐 음식류에다 상표를 받아주기도 하고 토이 완구 하시는 분들은 완구류 상표도 받아주기도 하고 그 분류는 무슨 분류를 말씀하시나요? 제품 분류를 얘기해요. 상표는 1류부터 45류까지 분류가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10류는 의료기기, 9류는 뭐 소프트웨어, 42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35류는 도소매업. 그럼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저는 제 상표 보호해주세요 하고 끝이 아니에요. 예. 어디에 받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팽수면은 유튜브 하고 그거니까 38류의 유튜브 방송업. 방송업 캐릭터로 굿즈가 많이 나올 거니까 완구류. 그래서 완구류 몇 년인지 모르겠네. 예, 완구류 나갈 수 있을 거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막 만든다 그러면은 최가류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음료수 한다? 음료수 쪽에도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기존에 그걸 해놨다고 해도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추가적인 상표를 가지고. 이제 팽수랑 보겸TV 얘기를 좀 하면은 그 둘은 이제 자기 상표를 제때 출원하지 못해서 하마터면 큰 돈 쓸 뻔했어. 팽수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이제 보통 그런 사람들은 상표 브로커라고 부르는데 팽수가 유명하니까 팽수를 상표 출원한 거야 여기저기다가. 보겸TV도 마찬가지예요. 보겸TV도 보겸TV 뭐 아시죠? 워낙 그 사람이 유명했는데 검색해보니까 상표 안 해놨네? 그냥 상표 출원 해둔 거지. 그걸 못 지켜요, 그러면? 뺏을 수는 있어요. 다시 돌려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팽수는 그 EBS가 만들어서 엄청 유명해진 건데 보겸TV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무단으로 선점하는 거는 우리나라 상표법상 쉽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걸 되돌려받기 위해서 이제 결국 분쟁을
경쟁을 해야 되니까 결국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다행히 이제 펭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가서 브로커가 그냥 내준 것 같아요. 내줬다고 알고 있어요. 그냥 아니 이베스도 그래. 아니 저거들이 그냥 선표 출원 빨리 하지.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했다 진짜. 응. 그러니까 자기 권리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뭐 왜 내 거 뺏어가라고 속상해하고 뭐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집을 가졌으면 내가 빙계 안 할 거야. 해야지. 해야지. 그럼 내가 브랜드 만들고 로고 만들었으면은 당연히 상표를 가져가야죠. 그런 점에서 뭐 보겸이나 이제 펭수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잘 해결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표권이 필요하다는 건 진짜 알았어. 그러면은 이런 사례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이제 상표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과정?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저희들이 일단은 변리사를 먼저 찾아가면 돼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것저것 검색하시다 보면은 변리사가 아닌 그 직원이랑 상담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니까 변리사를 통해서 내가 이런 걸 할 건데 상표가 필요한 경우냐 일단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죠. 펭수라는 캐릭터 이름을 꼭 상표를 해야 되느냐. 펭수의 사실 채널명은 뭐 자이언트 펭인가 뭐 그런 거였죠. 네네 맞아요. 예. 그리고 뭐 팽하 이런 것도 상표를 해야 되느냐 궁금할 그치, 거거든. 그치. 그게 유행어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잘 모르니까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냥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있어요. 들어보고 추론을 그러면 대신 다 해주시고 그럼 이제 시작을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컨텐츠가 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뭘 보호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변리사들은 이런 부분은 브랜드니까 이런 부분은 식별의 표지니까 상표로서 보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게 이미 있다. 바꾸셔야 되겠다. 아 가이드를 주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상담 이후에는 어떤 과정으로 가는 게 그 순서일까요? 상담을 이후에는 출원, 상표를 내가 국가에, 특허청에 이게 상표를 받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상표를 신청을 한 다음에는 심사관이 이제 심사를 하겠죠. 이거는 뭐 등록 가능하다, 비슷한 게 있다, 뭐 이런 게 주로 심사를 하게 될 거고요. 심사를 하고 나서 심사관이 등록 가능하겠어 라고 알려주면은 돈 내면 이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까지 혹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려요? 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10개월? 예. 약간 오차는 좀 있어요. 1, 2개월 정도 오차는 있는데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통으로 잡으면 한 1년 잡고 네, 넉넉히 해야 되는 거네요? 넉넉히 1년 정도 걸리는 일이고요. 근데 뭐 이제 내가 이미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선 심사라는 걸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땡겨지기는 하죠. 하면 2, 3개월에서 오 진짜요? 예, 3, 4개월 정도로 줄여지기도 하고요. 돈 더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죠. 우선 심사를 하면. 아 그럼 내가 좀 급하면은 그런 조건들도 있으니까 맞춰서 하면은 어쨌든 그렇죠. 상담 이후에 그런 것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유튜브 같은데 뭐 혼자 받는 상표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또 많이 하시고 안 해봤는데. 예. 예. 사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 좋으라고 국가에서도 상표를 출원하는 걸 점점 절차를 간소화하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전문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그런 걸 쓰는 것 자체가 저 같은 스타일은 차라리 변리사님이랑 하고 돈이 들어도 그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혼자 할 수 있지만 변리사를 찾는 게 좋은 게 특허도 그렇지만 상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안 할 부분을 상표를 열심히 받아놓고 오해를 좀 하거든요.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든지 뭐 상품은 지정 상품은 뭘 선정해야 한다든지 그리고 로고는 로고를 붙여야 되는지 글자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변리사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은 되게 무의미한 권리가 될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실제로 워킹이 안 되는. 나는 열심히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뭣도 모르고 그냥 뭐 중개업, 알선업, 뭐 판매업, 도서관 매업 이런 걸로 상표 받아두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 안 받아줬네?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아 그러면은 다른 분류에서 안 받았으면 그 다른 사람이 그걸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고 받을 수도 있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상표가? 안 되는 것도 있죠. 어떤 게 좀 안 돼요? 가장 많이 거절이 되는 경우는 총 3가지인데요. 제일 먼저는 식별력입니다. 여기다가 맥주라고 써놓고서는 상품 맥주를 지정을 해서 상표를 출원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게 허용이 되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맥주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맥주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되니까 너무 부담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맥주라고 써 있는 거지 누구의 상품이다라는 건 알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그쵸. 이런 걸 식별력이 없다 그래요. 누구의 것인지 식별하는 힘이 없다. 라고 해서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거절이 됩니다. 식별력은 그렇고 또 더 있어요.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나보다 먼저 출원한 상표와 유사한 경우. 그 유사는 진짜 개인이 그걸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 것 쉽지 같아요. 않아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는 호칭입니다. 발음.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하냐. 근데 이제 그것도 다 법적인 좀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또 이제 식별력이 있고 유사한 등록 상표가 없더라도 네. 이미 유명한 상표랑 이미 저명하거나 이미 수요자한테 알려진 거라면 상표 등록이 안 돼 있어도 그런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는 없어요. 가장 유명한 예로는 뭐 장수돌침대. 장수자가 들어간 상태로 가구류의 상표를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장수돌침대는 지금 상표가 몇 개 돼 있긴 할 텐데 많이 돼 있지는 않거든요. 항상 이게 나오는 말이 장수가 워낙 유명해서 돌침대 쪽에서 쉽게 받을 수 없다. 또 이제 펭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식으로 거절이 됐겠죠. 이미 유명한 상표인데 브로커가 이제 많이 뭐 출원해서 등록
받기도 어렵겠지만 그냥 던졌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냥 뭐 되나 보자. 약간 이슈화 시키려고 했을 수도 있고 여차하면 이베스에 팔아보겠다라는 생각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찾아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그것도 이제 키프리스에서 들어가면은 검색하다 보면은 분류도 다 검색을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어떤 상품을 하겠는지에 따라서 분류도 이제 검색을 해주거든요. 키프리스에서 잘 보면은. 그 키프리스라는 그 사이트는 뭐 어떤? 이 키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허, 디자인, 뭐 상표, 실용신안 이런 거를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특허청이랑 뭐 한국 특허 정보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하는 곳인데 뭐 모든 걸 다 검색할 수는 있어요.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는 출원 후 1년 6개월 뒤부터 공개가 되니까 상표 같은 경우에는 출원되고 이제 바로 공개가 되고 그냥 이미 유사한 뭐 상표가 출원되는지 등록이 됐는지 혹은 내 거랑 뭐 비슷한 상표가 거절된 적은 없는지 이런 정보들을 다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거절되는 것도 보죠. 네, 왜 거절되는지도 볼 수가 있어서 혹시나 내가 이렇게 출원하면 거절될 수 있겠구나라고 약간 예측할 수가 좀 있죠. 근데 약간 그 변리사님이랑 얘기하러 상담받으러 갔는데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거 할 겁니다 보다는 좀 보고 가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긴 미리 해요. 가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고 그런 거 좀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좀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상표 막 돈 내고 막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상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내 채널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미리 좀 변리사 상담을 통해서 그게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이 될 거고요. 변리사 상담을 받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상표명을 잘 쳐보시고 자기 채널명을 비슷하게 이렇게 저렇게 잘 검색을 해보시고 이 미리 있는 상표들이 이 방송과 관련된 업무에 관련된 거냐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덕분에 조금 약간 답답했던 어떤 그런 것들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술 먹으면서 하니까 되게 약간 풀어지면서도 재밌긴 하네요. 네. 첫 방송인데 이렇게 술 먹으면서 하니까 이게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저희 PD님께서 잘 편집해 주실 거고 다시 한번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변리사님이나 그 다른 전문가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좀 달아주시고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기까지 내전을 완벽히 지키는 그날까지 안녕.